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 아기도 없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댁 관련해서 속상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남편 하나 믿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뼈저리게 후회하네요. 처음 아니다 싶었던 건 시댁 가족여행에 저를 초대했을 때였습니다. 당시 상견례를 하기 전 결혼을 허락받고 날만 잡은 상태였었죠.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있는데 일찍 결혼해서 아이가 초등학생입니다. 참고로 시누이는 저보다 1살 많고 시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명절에도 친정 식구들과 항상 붙어 지내는 편입니다. 해서 당연히 시누이 가족들도 함께 갔었고요. 아무튼 여행 전날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엄청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어찌됐건 예비 며느리로서 가족 여행에 초대했으면 대우를 해줘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호칭을 아예 부르지 않는다거나 땡땡씨라고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사소한 일이었기에 저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자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가 코로나 시기라 가족들이 다 함께 식당에서 밥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기다 남편이 제가 요리를 잘한다며 설레발치고 자랑을 해대는 바람에 갑자기 아침 당번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침 일찍 일어나 요리를 하는데 밥상을 다 차릴 때까지 단 한 명도 수저 하나 놓을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냥 도와줄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누이는 나와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밥상을 다 차리고 나니 자다가 민기적거리며 나오는데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나빴습니다. 생리통 때문에 몸도 안 좋은 상태이기도 했고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늦게까지 영화 보고 아침까지 푹 자고 있는 시누이를 보고 있자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누는 공주처럼 편하게 있는데 저 혼자 고생하며 남의 집 일만 하다 온 것 같아 많이 속상했었죠. 이 때문에 여행에 다녀와서 남편하고 정말 많이 싸웠지만 여차저차 대화로 풀게 되어 결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친인척 인사 문제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인사드릴 가족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아버님 쪽의 형제, 셋째 할아버지, 둘째 할머니, 육촌 어머님의 둘째 이모, 셋째 이모, 큰 외삼촌까지.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와 의논해서 날짜를 잡으신 게 아니라 약속을 마음대로 잡아 끌고 다니셨습니다. 제가 세무소 사무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님 쪽 셋째 할아버지가 직업이 뭐냐 물어보시더니 왜 세무사 자격증은 안 땄냐 라고 하며 제 직업을 무시하기도 하셨고 시댁 무시하지 말라며 이상한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독한 위스키를 먹으라고도 하셨었죠.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라 옛날 분이다 생각하고 넘어갔었지만 기분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쪽 큰 외삼촌을 뵀을 땐 어쩌다 보니 시간이 명절 당일밖에 없어 가게 되었는데 결혼한 따님이 둘이나 있더라고요. 여기서도 문제가 아침 먹고 일어나려 했더니 본인 딸들이 곧 올 테니 같이 놀다 가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은 명절 다음날 가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본인 딸들은 명절에 시댁 갔다 친정 오는데 결혼도 안 한 저한테는 가지 말라고 하니 황당할 수밖에요. 이렇게 정말 힘들게 결혼 전 인사를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전 인사만 잘 감당하면 앞으로 어른들 보러 가는 자리에 부르지 않는다 하셔서 참고 지나갔던 거였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시어머니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아이를 빨리 가지라 얘기하며 적어도 둘은 낳아야 한다. 하나는 안 된다. 육아휴직은 남자가 쓰는 거 아니다. 애는 여자가 봐야 한다. 라는 말들을 계속하셨고 회사 일이 많이 바빠 한 달 동안 찾아뵙지 못했더니 이상가족이냐며 눈치를 주기도 하셨습니다.
2주에 한 번씩은 꼭 봐야 한다는 이유로 언제 얼굴 보여줄 거냐며 연락을 계속하기도 했습니다. 시댁의 신혼집과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로 가까워 더 자주 보려 하시는 것 같아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쌓이다 보니 시댁에만 다녀오면 사소한 것에도 상처를 받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 점점 시부모님 얼굴 보러 가기가 싫어지고 심적으로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힘들다, 중간에서 도와달라 라고 말하며 결혼 생활을 근근히 이어왔는데 남편도 이걸 계속해서 듣다 보니 싫어하더군요. 본인 가족 안 좋은 얘기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결국 남편에게 전화로 시부모님 이야기를 하다 서로 감정이 격해지며 조금 다투게 되었습니다. 해서 더 말했다간 큰 싸움이 될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난 후 남편에게 장문의 톡을 보냈습니다. 나는 오빠 가족이 싫다는 게 아니다. 오빠 부모님을 존경하고 좋아한다. 나를 챙겨주시는 것도 감사하다. 그런데 맞벌이하며 자기 생활 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자주 보겠냐. 나는 오빠랑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한 거지 시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 결혼한 게 아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개인 생활을 존중받고 싶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시부모님을 안 챙기겠다는 건 아니다. 너무 자주 보는 걸 안 하고 싶다는 거다. 처음에는 나도 자주 찾아뵙지 않았냐. 그런데 너무 자주 뵙다 보니 사소한 걸로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다는 거다. 내 할 도리는 다 하겠다. 시부모님은 어느 정도 봐야 자주 본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내 기준에선 한 달에 한 번도 많은 거라 생각한다. 그런데 통화하실 때마다 얼굴 안 보여준다, 얼굴 까먹겠다 말씀하시니 스트레스다. 나를 좋아해 주시는 건 알겠지만 좋아해 주는 방식이 버겁다. 그러니 우리가 행복하려면 오빠가 중간에서 어머님 아버님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모님 마음에 대못 박으며 화내라는 게 아니다. 그냥 얼굴 안 보여준다 서운하다 하실 때 우리에게도 개인 생활이 있으니 배려해달라고 말하라는 거다. 이런 내용으로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왜 자꾸 나한테 대신 말해달라 하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되냐. 하는 식으로 전부 저 혼자 감당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이렇듯 좋게 이성적으로 말하려 해도 대화가 안 되니 결국 크게 감정 싸움까지 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오늘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셔서는 너네 나 때문에 싸웠다며. 오늘 아들이 전화와서 너랑 못 살겠단다. 시댁만 갔다 오면 들들 볶았다고 들었다. 내가 언제 시집살이를 시켰냐? 더운데 일하느라 고생하는데 사람을 왜 괴롭히냐? 지금까지 우리 아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냐? 라고 하며 저한테 따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댁에 다녀와서 속상한 게 있으면 혼자서 삭혀야 한답니다. 남자들은 원래 시댁 얘기하는 걸 싫어한다고요. 이유에도 예민하다. 시댁이랑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뒤에서 남편한테 그딴 소리나 하고 있었냐. 앞뒤가 달라서 정 떨어진다. 이제 신경 안 쓸 거고 아들의 결정에 맡기겠다. 아기도 없고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갈라서도 상관없다. 하며 막말까지 하셨습니다. 그동안 알면서도 아니라고 부정해왔었는데 인터넷에서 자주 보던 악덕 시어머니가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거기다 믿고 결혼했던 남편 또한 부부 사이에 있는 사소한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마마보이처럼 엄마한테 할 말 못할 말 구분 없이 쪼르르 일렀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냥 며느리를 말 잘 듣고 본인 아들 먹이고 재우고 케어하는 아랫사람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편 놈도 똑같고요. 그래서 갈라서려고 결심했습니다. 주말에 짐 챙겨서 나올 예정이고 반반 결혼이라 재산 분할도 쉬울 것 같습니다. 결혼 전부터 신호를 줬었는데 무시하고 결혼했던 제 잘못이었네요. 그래도 혼인신고 전에 본 모습을 알게 되고 이 결혼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어 다행이다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게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요. 늦은 밤 잠도 안 오고 답답한 마음에 속풀이라도 해보고자 글을 써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혼인신고 전이라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결혼 전 가족 여행에서 헤어졌어야죠. 그도 아니면 친척들에게 인사드리러 끌려다닐 때라도 그만뒀어야 했습니다. 친척들조차 전부 정상이 아닌데 그 꼴을 보고도 결혼했으니 지팔직곤이죠. 지무덤 지가 판 거밖에 안 되니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깊이 반성하시고 앞으로 사람을 만날 땐 신중 또 신중하세요. 두 번째. 상견례도 전에 가족 여행에서 그리 불임을 당했는데 결혼을 하신 건가요? 남편 믿고 결혼했다 했는데 도대체 남편의 뭘 믿고 결혼하신 건지. 그래도 이제라도 평화를 찾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니 재산 제대로 분할하시고 하루빨리 갈라서세요. 세 번째. 글로만 읽었는데도 숨이 막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았죠? 10개월 동안 참은 것도 용하네요. 빨리 짐 싸서 나오세요. 아니다 싶으면 참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야죠. 마마보이 아들 반품하면 못된 시어머니만 힘들어질 뿐이니 하루라도 빨리 짐 싸서 나오세요. 네 번째. 계속된 신호를 무시한 지팔직곤의 정석이네요. 모두 본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래도 서류는 깨끗하다는 거네요. 이제라도 다 털고 나오세요. 더 지체하지 마시고 재산 분할 제대로 하고 나오세요. 지금 못 빠져나오면 나중에 아이 낳고 독박 육아로 힘든데 효도 강요하는 시부모님과 마마보이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하면서 글을 쓰고 있을 겁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